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30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이 단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이 글자는 어느 민족에 대한 멸칭, 쓰지 말아야 할 멸칭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느 민족을 지칭하는 비하를 담은 표현일까요? 이 글자는 우리가 장괴라고 읽습니다. 장괴이고요. 자, 가게의 주인이란 뜻이 원래 1번 뜻으로 나와 있고 2번은 중국인에 대한 멸칭을 장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어 장괴에서 왔죠. 첫 번째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바닥 장자입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 어떤 두 글자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오히려 상자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손 숫자가 보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윗상자하고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귀하다, 높이다의 뜻이 있고요. 숭상하다. 이건 손입니다. 손 중에 뭔가 높은 기능을 하고, 그렇죠?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 손등일까요? 손바닥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손바닥입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면 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손의 바닥 안쪽을 이야기합니다. 손등은 말 그대로 등배자를 써서 수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보다는 손바닥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수의 뜻을 따르고 이 상은 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절이기 때문에 장이라는 발음으로 반절법에 의해서 발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말 그대로 손으로 손바닥의 뜻이지만 손바닥을 이용해서 꽉 쥐거나 도구를 잡거나 하기 때문에 관장하다 혹은 역할을 맡다 뭐의 뜻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자인데 좀 흐리게 표시가 됐죠. 이 글자는 허신의 설문의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 목이 빠진 이 갑 괴자가 이 글자에서 유래하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래쪽엔 귀할 귀자가 있습니다. 원래 땅에 있는 흙을 소중하게 이렇게 돕는, 이렇게 만지는 그런 형상인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흙의 부분이 재물을 상징하는 조개 패자로 바뀌어서 지금의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달 괴자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괴핍이니 이런 거 할 때는 쓰겠지만 괴핍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냥 갑이다, 어떤 상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허신의 설문의자도 보시면 이게 갑이 괴고 괴가 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자 방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귀할 귀자는 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위절이기 때문에 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나 괴나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두 글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글자는 준 3급 배정 한자 손바닥 장자입니다. 12획이고 손수 아래에 있는 손수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게 오히려 상자고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12획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1급 배정 한자인 괴짝 괴자입니다. 이 괴짝이라는 것은 괴라는 말에 좀 낮춤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함부로 부르는 말을 짝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신발 짝 뭐 이렇게 할 때요. 걸레 짝 하는 것처럼 짝은 그래서 좀 낮추어 부르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18획이 됩니다. 그래서 장괴라는 것은 상자를 장악하고 있다의 뜻입니다. 이게 왜 가게, 상점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장괴의
참고 어휘가 부자, 점주,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장꼬이더에서 나와서 이 계산대를 장악한 사람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뜻을 볼까요? 돈 많은 사람, 가게의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사장님 아니면 뭐 주인 아저씨 아니면 뭐 주인장 이런 걸 부를 때 보통 장꼬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중국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그렇죠? 혹은 고리 대금업을 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괴라는 표현이 그래서 부자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은 속되게 이르는 말. 그렇죠. 카운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괴라는 표현은 원래는 주인장, 혹은 뭐 땅의 주인, 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괴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중국 먼저 살펴볼까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게 장괴이라고 되어 있고 엉뚱한 이 무슨 개수나무 혹은 버드나무를 나타내는 이 괴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괴 일종의 간화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간체자라고도 부르는 간화자로 이걸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자, 발음도 똑같고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라오반을 훨씬 많이 씁니다. 라오반. 이거는 이제 사극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뭐 주인장 이런 말 요즘에 쓰지 않죠? 우리말의 주인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꼬이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엔 라오반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글자도 너무 복잡했는지 아예 그냥 판 할 때 이 판자로 대륙에서는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라오반. 그래서 지금 장꼬이라는 표현은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아니면 듣기가 정말 어렵죠. 자, 일본어로는 쇼기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것은 지주를 이야기한다. 아니 매니저 같은 것을 쇼기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괴, 그다음에 중국어 장꼬이, 일본어 쇼기는 일단은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것을 멸시하는 칭호인 멸칭으로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뭐 shopkeeper라든가 owner 혹은 landlord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죠. 땅 주인도 이 장꼬이가 되니까요. 자, 장괴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신 1930년 조선일보에 보시면 아큐정전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괴는 먼저 알아채리고 말을 붙였다. 아큐정전 루신의 소설이죠. 그 다음 1996년 조선일보 21면에 실려 있는 게 97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및 정답 부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짜장면, 자장면의 소금, 장괴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짱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만 그런 그 멸칭의 어원이 바로 이 장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30번째 컨텐츠는요. 손바닥 장자, 장악하다, 그렇죠? 담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자, 상자지만 귀한 물건을 담은 상자이기 때문에 돈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죠. 금은 보화라든가 그것을 꼭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두쇠 아니면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멸칭의 장괴, 중국어로 장괴, 우리말로 짱깨, 짱꽤 등으로 불리는 장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중국인을 속되게 부르는 말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짱꼴라도 있고요. 그건 일본어 장코로에서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떼놈, 되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모두 다 우리가 교양인이라면 쓰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한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쓰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고민 끝에 만들고 공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330번 장괴,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